자, 오늘 마인드 닥터는 손수진 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마인드 닥터에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치유해 주실 선생님으로 우리 손수진 과장님 모셨는데요. 늘 화사하십니다. 따뜻하시고.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 드라마의 리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옵니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이 드라마를 보고 나서 제가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정말요? 뭔가 주인공들의 마음에 감정이입을 하기도 했었고, 와, 이런 질환들이 뭐 질환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요. 이 정도까지 힘든 거였구나를 느끼게 되면서 좀 보면서 간접적인 경험을 하게 됐던 네. 그런 드라마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울주 마음건강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 드라마 리뷰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좀 그분들의 마음을 대신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혹시 보셨나요? 네, 저도 일부 좀 네. 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드라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울주 마음건강 TV에서 뭐 멘탈 톡톡이나 마인드 닥터를 통해서 다뤘던 내용들이 드라마로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저희가 늘 했던 이야기들이 그곳에서 영상으로 표현이 되는 걸 보면서 아, 우리가 말로 접했던 것들, 글로 접했던 것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이런 거였구나를 느끼게 됐었거든요. 저는 좀 가장 인상적이었던 편이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주인공들의 이야기였어요. 네, 그래서 네. 공황장애에 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예.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주인공이 물이 점점 차오르는 곳에 맞아요.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표현한 장면을 보고 아, 공황장애가 이런 기분이 드는 건가? 이 정도로 힘든 건가를 느끼게 됐어요. 네, 선생님은 네, 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저도 그 부분 연출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는데요. 거기서 보면 이제 남자 주인공이 네. 화장실에 있고 네. 화장실에서 점점 물이 차올라서 막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면서 얼마나 숨도 잘 못 숨 쉬고 막히는 기분이겠어요. 예, 그런 상황이 이제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네. 이게 참 그 연출을 잘 해주신 게 공황 발작에서 나타나는 신체 네. 증상이라고 하면 막 갑작스럽게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온몸이 떨린다든지 네. 땀이 난다든지 숨이 가쁘고 답답한 느낌, 어, 질식할 것 같은 느낌, 뭐 가슴 불편감, 네. 복부 불편감, 어지럽거나 쓰러질 것 같은 느낌, 네. 뭐 갑자기 확 춥거나 덥거나 하는 그런 온도의 감각 이상도 있을 수 있고요. 아, 그런 증상들까지도 예.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이런 신체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특징인데 네. 그거를 이제 물이 차오르면서 숨을 못 쉬게 되는 그런 네. 상황으로 잘 연출해서 보여주신 것 같고 음. 이러한 신체 증상과 더불어서 이게 현실이 아닌 것 같은 느낌, 네. 내가 이 나로부터 분리되는 것 같은 느낌, 뭐 음. 스스로 통제할 수 없거나 미칠 것 같은 느낌, 네. 죽을 것 같은 공포, 이러한 정신적인 증상들도 함께 나타나는 게 네. 공황 발작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장면에 공감해서 생각을 해보면 쉽게 그 증상이 와닿는 것 같아서 맞아요. 좋은 연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왜 저희는 뭐 기사를 통해서 보잖아요. 뭐 누구 연예인이 뭐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더라. 뭐 공황장애 때문에 힘들어서 뭐 잠깐 일을 쉰다고 하더라. 그렇게 봤을 때는 도대체 얼마나 힘든 거길래 그냥 이렇게 굉장히 막연하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네. 또 그리고 그 영상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정도의 기분이라면 내가 겪었을 때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렇죠. 힘들었겠다라는 좀 공감을 하게 됐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공황장애는 너의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거다. 정신력의 문제다. 극복할 수 있는 건데 네가 좀 나약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들도 있었잖아요. 실제로 좀 그런지 전 그런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뭐 남들의 시선이 그렇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환자분들 스스로도 이 원인을 나한테서 찾으려고 하시고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닐까, 네.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네. 드라마에서 보면 맞아요. 그리고 주인공도 숨기려고 그랬고요. 하잖아요. 맞아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근데 사실 공황장애의 원인을 찾는다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게 네. 공황장애의 원인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너무 아, 많아서 오, 또 이거를 설명하려는 이론들도 굉장히 많고요. 아, 근데 이제 보통 의학적으로 이렇게 원인이 너무 많다고 하면 네. 그냥 원인이 없다고 보고, 그죠? 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원인이 없다는 음, 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그렇죠. 거라고 또 열려 예. 있다고 생각해야 되지 그렇죠, 않나요? 그렇죠. 어,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공황장애 환자분들한테 당부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네. 공황장애 원인을 찾지 말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음, 원인을 찾는다고 한들 네. 그 원인을 이제 회피하게 되면 그 아, 증상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네. 원인을 찾는 노력을 기울일 시간에 차라리 치료를 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게 더 아, 바람직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럼 만약에 원인을 찾아서 음, 뭐 예를 들어서 그 주인공처럼 네. 회사에 갔을 때 그 증상이 막 심해지고 이럴 음, 때 그러면 그 장소를 피하게 되면 조금 괜찮아질 수도 있고 음, 하지만 또 다른 데서 비슷한 그렇죠. 상황이 또 닥쳤을 맞아요, 때 다시 또 맞아요. 증상이 발현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생활 습관이나 뭐 이런 활동 음, 장소를 바꾸는 게 네. 큰 의미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생활 습관이나 활동 장소를 바꾸는 게 치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게, 음, 그 문재영 네, 아나운서님이 예를 들어 주신 것처럼, 네,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에서 공황 발작이 네, 생겼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자차만 타고 다닌다라고 네. 한다면 공황 발작이 다시는 생기지 않는가 하면 또 그렇진 아, 않잖아요. 그렇죠. 공황 발작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또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음, 얘기 불안이 생기고, 실제로 이제 음, 차만 타고 다니다 보면 가능성으로서는 차 네, 안에서 또 생길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렇게 되면 또 이젠 차도 못 타게 되고, 그죠? 아, 이런 식으로 생활 습관이나 활동 장소를 바꿔도 계속 회피하는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 네. 기존의 일상생활에서 잘 해내던 것들을 잘 할 수가 없게 되고, 음, 그러면 이러한 사회적이나 직업적인 기능에 손실이 오게 되면 이게 또 네.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생활 습관이나 활동 장소를 바꾸는 것보다는 네, 1차적으로 전문가랑 상담을 하고 네. 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게 더 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곳만 회피한다고 해서 절대로 한 번에 치료가 되는 게 네, 아니라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면 혹시 음, 공황장애가 너무 극심한 상태가 음,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나 이 증상이 너무 심각해지면 음. 뭔가 자살률이나 이런 것과도 좀 연관이 있는지 아, 어떤지 궁금해요. 이게 뭐 구체적인 수치는 뭐 자살률이 뭐 몇 배 높아졌다 이러한 수치는 논문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요. 공황장애가 있으면 정신질환이 아예 없는 사람에 비해서는 자살률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 공황장애를 진단받은 환자들 중에서 평생 한 번 이상의 자살 시도를 하는 환자 비율이 한 20% 정도 되는 것으로 어, 알려져 있고요. 네. 또 공황장애 환자들 중에서 한 25% 정도는 우울증이 같이 동반된다고 알려져 공황장애에 있습니다. 우울증이 동반되는 네, 거예요? 네네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공황 증상도 더 심해지고 네. 우울 증상도 함께 있어서 자살 위험도도 증가하기 때문에 네. 공황 장애라고 해서 이제 뭐 자살 위험성이랑은 연관이 없다 이렇게 음, 생각하기는 어렵고 항상 음.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네. 선생님, 음. 그러면 아까 공황장애가 있을 때 그런 증상들을 조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네네. 내가 약간이라도 그 증상들에 포함이 음, 되는 것 같다라고 음, 생각이 되면 네. 어떻게 해야 어, 될까요? 뭐, 1차적으로는 좀, 뭐, 자가검진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뭐, 그 단순히 그런 장소를 피하거나, 뭐, 음, 습관을 고치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불안에 더 자주 노출되기 전에 전문가랑 상담을 받고 치료 빨리, 방향을 정하는 게 네. 조금 더 빨리 음. 증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네. 방법입니다. 보면은 왜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이제 결국에는 공황장애인 걸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음, 약도 복용할 수 있게 병원도 네, 데리고 가지고 그리고 저는 그게 기억에 나요. 오리배를 타면서 그 맞아요. 같이 친한 그 형이 음, 주변에 누구랑 같이 있을 때 괜찮으면 그런 네. 사람을 많이 만들어라고 조언을 음, 해주잖아요. 네네네. 그럼 실제로 주변에 그런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음, 있는 게 도움이 그렇죠. 되는 방법인 건지 치료 네.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음, 궁금해요. 물론 이렇게 주변에 도와줄 사람을 많이 만들고 또 스스로도 병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음, 또, 하지만 뭐 1차적으로는 약물 치료를 하는 게 네. 치료에 가장 큰 도움은 됩니다. 네. 약물 치료를 하는 목적은 공황 발작의 반복을 좀 줄이면서 예기 불안과 회피 행동 같은 공존되는 증상들을 줄이기 위함인데요. 아,
얘기 불안이라는 네. 게 이제 공황 발작이 다시 올 것 같은 근데 두려움이거든요. 그게 너무 음, 힘들 것 같아요. 내가 그렇죠. 언제 어디서 또 이런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될지 그렇죠. 너무 네.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공황 발작을 경험한 상황에 대해서 네. 자주 상상을 하거나 또 그런 것과 비슷한 증상을 실제로 경험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이러한 얘기 불안이 동반되는 증상이고 음, 또한 회피 증상도 이러한 얘기 불안 네. 때문에 생기는데요. 환자분들이 이제 이전에 공황 발작이 생겼던 장소에 가면 또다시 공황 발작이 올까봐 그 장소에 다시 가는 걸 좀 회피를 하게 되고 네. 또 뭐 지하철이나 버스 타는 거, 영화관 가거나 터널을 네. 지나가거나 운전하는 것도 좀 피하게 되기도 하고요. 네. 또 이런 공황 발작이랑 비슷한 신체적 감각이 생기는 활동들, 예를 들면은 달리기를 한다든지 네. 계단을 오른다든지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이러면 이제 네. 숨이 차고 가슴이 아, 두근거리고 그렇잖아요. 비슷한 증상이니까요. 예, 이러한 신체 감각을 느끼게 되는 활동들 자체를 또 네. 회피하게 되고, 아, 이러한 얘기 불안이나 회피 증상 때문에 네. 공황 발작 자체보다도 요 두 가지 때문에 더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네. 이러한 경우들에 이제 약물 치료가 다 도움이 되고요.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보통 6개월 이상 약물 치료를 좀 지속을 하고 네. 재발하는 경우에는 1년에서 2년 정도 유지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약물 치료와 함께 병합을 했을 때 네. 좀 효과적인 치료가 인지행동 치료인데요. 아, 인지행동 치료는 공황 증상에 대한 환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네. 사고의 왜곡을 발견하고 교정하고 환자가 두려워하는 증상이나 상황에 노출시켜서 네. 인지 오류를 교정하고 불안 반응을 줄이는 걸 훈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약물 치료랑 인지행동 치료를 병합해서 네. 치료를 받으시면은 치료에 많은 도움이 네. 될 겁니다. 좀 이겨낼 수 음. 있게끔 약물 치료와 함께 병행을 하는 네, 거네요. 그렇죠. 그쵸? 아, 이렇게 이제 치료 방법까지 음. 알아봤는데, 그 공황장애는 사실 보면서 저도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나 맞아요. 또한 언제 어디서 음. 어떻게 찾아올 수 있을지 모르니까 늘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공황장애를 혹시 겪고 계시는 분들이나 음. 아니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음.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공황장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원인이 너무 많아서 원인을 찾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정도로 원인이 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어떤 특정 상황에서 공황 발작이 생겼다고 해서 그 상황만 피한다고 다시는 발작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환자분들이 얘기 불안을 느끼면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또 여러 가지 회피 증상이 생기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네. 직업적으로 위축되면서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고 우울감도 동반되기 쉬운 질병이라서 내가 그런 증상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가까운 정신과에 내원하셔서 전문가랑 상담을 받아보시고 올바른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해서 치료를 시작을 하시는 게 빨리 그런 증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위축되지 마시고 건강하게 잘 이겨내셔서 또 좋은 일상을 누려 나가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아플 땐 왜 참기만 해요. 고민하지 말고 상담 받으시죠. 정신건강 책임져줄 우리 쉼터 훌쭉은 정신건강복지센터.